와, 그럼 나탄 씨의 저랑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잔금 챙긴 집주인이 오후 4시에 은행 가서 대출 받아버리면 저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네요? 이건 진짜 법이 만든 덫 아닙니까? 그렇죠. 1980년대 딜레이 때문에 내가 먼저 이사 왔는데 전 재산을 날리는 참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테이블 위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올려두었다고 상상해 보시죠. 심지어 은행에서 빚까지 내서 끌어온 돈인데 여러분 눈은 지금 안대로 꽉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상대방은 그 여러분 패는 물론이고 자기 패까지 다 내려다보면서 엄청 여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도박판에 모든 걸 거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이성이라면 당장 도망쳐야죠. 네, 무조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 기형적인 게임에 전 재산을 기꺼이 걸어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독특한 주거 형태, 전세계약 이야기입니다. 전세 사기 완벽 방어 가이드를 바탕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실체를 파헤치고 해법을 심층 탐구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슬라이드 1번. 공포의 전세 계약, 무엇이 문제일까? 방금 말씀하신 그 눈 가린 도박이라는 비유가 현재 전세 시장을 아주 정확히 관통합니다. 우리가 이걸 공포라고 부르는 게 단순히 사기꾼 몇 명의 일탈 때문만이 아니거든요. 그럼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깔고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깜깜이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수억 원이 오가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는 임차인이 정작 돈을 받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검증할 수단이 아예 없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결함입니다. 하긴 집주인이 겉으로는 되게 번듯해 보여도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뒤로 국세를 수천만 원이나 체납했는지 아니면 무자본으로 집 수십 채를 사들인 갭 투기꾼인지 도장 찍는 그 순간까지 세입자는 알 길에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중고차 한 대 살 때도 사고 이력부터 저당 잡힌 것까지 싹 다 조회해보잖아요. 그런데 수십 배 비싼 집에 내 돈을 맡기는데 신용도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건 쉽게 납득이 안 가요. 그게 바로 과거 고도성장기 시절의 낡은 관행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무조건 오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신용도가 덜 중요했어요. 아, 집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 있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시장이 변하고 집값이 출렁이면서 이 정보 격차가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정보를 독점한 임대인과 거기에 기대야만 하는 임차인.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기꾼들이 너무 쉽게 먹잇감을 사냥해온 거죠. 이건 마치 상대방만 내 패를 다하는 고위험 포커 게임이네요. 룰 자체가 빌런한테 너무 유리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가 이 불공정한 룰을 강제로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 정보합동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도입. 예비 임차인을 위한 3대 방어 무기 장착.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거처럼 조심하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임차인과 시스템 자체에 능동적인 방어력을 부여했다는 데 의의가 크죠. 국세청, 대법원, 행안부 데이터를 하나로 쫙 엮어냈거든요. 와, 부처간 칸막이를 부셨군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뭔지 바로 확인해보죠. 무기 1. 전세계약 위험진단 스캐너, 통합정보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스캐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진짜 끔찍했잖아요. 계약하려면 세입자가 직접 국세청 가고 등기소 가고 돌아다녀야 했어요. 게다가 임대인 동의가 필수였죠. 맞아요. 그게 제일 큰 장벽이었죠. 이제 막 계약하려는데 집주인한테 세금 밀린 거 없냐고 묻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 심리적 압박감을 시스템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제 예비 임차인이 스마트폰으로 계약할 집 주소만 딱 입력하면 끝납니다. 잠깐만요. 진짜 주소만 치면 다 나온다고요? 네. 백엔드에서 국세청 체납 정보, 대법원 근저당, 심지어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총액까지 긁어모아서 하나의 직관적인 위험도 진단 리포트로 보여줍니다.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이 엑스레이처럼 쫙 투시해버리는 거죠. 대박이네요. 이제 발품 팔 필요 없이 손 안에 엑스레이 스캐너가 생긴 거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내가 들어갈 집 주소만 쳤다고 집주인 개인정보가 다 뜨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없나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무방비로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이해관계자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도 계약 안전의 필수적인 데이터로만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아, 정교하게 타겟팅해서 룰을 바꿨군요. 확실히 현재 상태를 스캔하는 데는 완벽한 무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낮 1시에 스캐너를 돌렸을 땐 깨끗했는데 집주인이 그날 오후에 마음을 바꿔서 딴짓을 하면 어떡하죠? 스캐너로 그 이후의 미래까지 막을 순 없잖아요. 아, 그 부분이 수많은 세입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제일 악명 높은 허점이죠. 다음 화면 보시죠. 빌런의 함정, 대항력 시간차 공격. 이른바 시간차 꼼수인데요. 법적인 구조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효력이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자정, 즉 0시에 발생합니다. 네. 오늘 낮 1시에 신고해도 방호막은 내일 밤 12시 1분이 되어야 켜진다는 거예요. 과거 종이문서 시절 행정처리 딜레이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임대인이 몰래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거는 근저당은 서류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와, 그럼 낮 1시에 저랑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잔금 챙긴 집주인이 오후 4시에 은행 가서 대출 받아버리면 저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네요? 이건 진짜 법이 만든 덫 아닙니까? 그렇죠. 1980년대 딜레이 때문에 내가 먼저 이사 왔는데 전 재산을 날리는 참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아무리 스캐너로 확인해도 이런 당일치기 꼼수는 진짜 속수무책이네요. 이 악마 같은 딜레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두 번째 무기 보겠습니다. 무기 2. 금융 시스템 연계 블로킹. 타임 프리즈. 이걸 깨기 위해서 도입된 게 트립와이어, 즉 임계철선 시스템입니다. 이제 임차인이 전세 계약 맺고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그 데이터가 전국의 모든 금융권 전산망으로 실시간 브로드캐스팅됩니다. 그럼 아까 그 악질 집주인이 오후 4시에 은행 창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대출 신청서를 내밀면 은행 직원이 주소를 입력하겠죠. 그 순간 화면에 확정일자 정보가 존재합니다라는 경고가 뜨고 대출 심사 버튼이 아예 잠겨버립니다. 와, 셧다운 시켜버리는군요. 게임으로 치면 제가 도장 찍는 순간 그 집에 타임 프리즈 마법을 거는 거네요. 대항력 켜지기 전까지 꼼수 대출은 원천 차단되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물리적으로 진행을 얼려버리는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이 계약을 중간에서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왜 그동안 이런 틈새를 안 막아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빌런의 조력자, 무력한 공인중개사. 이 대목에서 분통 터뜨리는 분들 많습니다. 수수료는 다 받으면서 나도 속았다며 발을 빼니까요. 하지만 중개사들도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정보를 캘 권한이 없었거든요. 아, 권한이 없었나요? 그럼 팩트체크를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임대인이 떼다주는 서류에 100% 의존해야 했습니다. 집주인이 작정하고 속이거나 위조하면 중개사도 크로스체크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냥 단순한 서류 전달자에 불과했군요. 그래도 수수료 규모를 생각하면 핑계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의 역할도 완전히 바뀌었죠. 무기 3, 팩트체크 의무화 및 철통 책임, 엄격한 룰북. 이 세 번째 무기가 중개시장을 바꿀 핵심입니다. 이제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에게 아까 그 통합정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열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집주인 서류 기다릴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중개사가 직접 들어가서 세금 체납이나 보증금 규모를 다 뽑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준 대신 책임도 아주 무자비하게 지입니다. 의무적으로 시스템 열람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거든요. 만약 확인 제대로 안 해서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전처럼 과태료 내고 안 끝납니다. 자격 취소나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금전적 배상 책임까지 무겁게 져야 합니다. 결국 임대인이 주는 대로 믿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안 통하네요. 진정한 팩트체커이자 리스크 평가사로 업그레이드된 거군요. 자, 여기까지 퍼즐이 맞춰지셨을 텐데 전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완벽 차단 매트릭스. 정리를 해보자면 선순위 과다나 갭투기 같은 건 계약 전에 통학정보 스캐너로 1차적으로 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타임프리즈로 차단하죠. 마지막으로 정보 은폐 시도는 중개사의 깐깐한 팩트체크로 막아내는 거네요. 네, 이 3종 필터면 사실상 전통적인 전세 사기는 생존하기 힘듭니다. 너무 든든한데 제일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완벽한 매트릭스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당장 내일 이사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추진 계획? 냉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2026년 3월은 아직 매트릭스가 100% 가동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하면서 뼈대를 세우고 있는 단계예요. 아, 아직 준비 중이군요. 네, 올해 8월에 전산망 결합 작업이 완료되고요. 대망의 2026년 9월에 대국민 전세 위험 진단 서비스가 정시 오픈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9월 전까지 계약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특약사항에 당일 근저당 설정 시 계약 무효 같은 조항 넣으시면서 꼭 방어막 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묵직한 주제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10번, 아는 만큼 지킨다. 국가가 아무리 정교한 엑스레이 스캐너 만들어주고 은행에 트리와이어 깔아줘도 결국 그 방패를 드는 건 임차인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 몰라서 당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시스템 접속하시고 중개사한테 팩트체크 요구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딥다이브 마치면서 약간 도발적인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해져도 서류에 도장 찍는 건 결국 우리 사람이잖아요. 만약 뷰도 좋고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싼 기적 같은 전셋집을 발견했어요. 근데 스캐너엔 빨간 경보등이 번쩍입니다. 옆에서 중개사는 이거 오늘 안 하면 넘어간다고 부추기고요. 와, 그거 진짜 흔들리겠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 5천만 원의 이익과 조급함이라는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경고등을 신뢰하고 돌아설 수 있을까요? 사기꾼들이 노리는 가장 큰 취약점은 너무 좋은 조건 앞에서 마비돼버리는 우리의 탐욕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지뢰밭으로 걸어간다면 어떤 시스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결국 완벽한 제도로 완성하는 건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이 고민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 탐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범진 소장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교수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